안녕하세요. 퇴사 판별기입니다. 퇴사를 왜 고민하게 될까? 우리 많은 보통 이제 신입사원분들이 또 엄청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. 맞아. 일단은 자기가 이제 적성에 맞는지 이 일이. 근데 사실 이게 적성에 맞는 것도 자기가 일을 좀 많이 해봐야지 알게 되는 거잖아. 그치. 근데 아무래도 처음에 일할 때는 내가 이 일을 지금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니까 적성에 맞는지도 고민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도 고민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이걸 가지고 몇십 년 동안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? 그치.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아무래도 퇴사 고민하지 맞아. 않을까 싶어. 더욱이 요즘은 워낙 고스펙 사회잖아. 내가 느끼는 퇴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 고생을 했나.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막상 가면 사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엄청 조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 잡무들이 있어요. 그치. 그거를 하다 보면 그 현타가 엄청 온다 하더라고. 처음에는 복사부터 시작하잖아. 그치? 결제 맡겨, 결제 서류 하나 익히는 거, 뭐 이메일 쓰는 법 이런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니까. 맞아. 그 기간 때는 현타가 오지 않을 수가 없지. 그리고 대부분이 그냥 미팅, 회의를 하면 회의 정리하는 정도. 거의 서기를 하다 보니까. 근데 오히려 이게 또 반대가 있다. 나는 전문직이니까 전문직은 어떠냐? 난 진짜 출근한 첫날부터 바로 일했어, 진짜로. 첫날 그 다음 날인가 소송이 있어. 이미 나가야 돼. 그래서 전날에 이제 사건 검토하고. 그러니까 뭐 되게 극과 극이야. 약간 야생인 것 같아. 약간 조직화된 큰 조직에서는 톱니가 되는 거고 어떤 전문직 시장에 당연히 전문직의 서비스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적용시키는 거구나.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일을 맡기고 일을 못하면 또 씹어. 그치. 그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공부만 했는데. 그래가지고 뭐 다들 이러는구나 이제 이러고 하긴 하는데 그 약간 어쨌든 이 퇴사 고민하는 거는 확실히 자기가 처음에 이제 너 말대로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나 이런 고생을 했나. 나도 일도 기획하고 싶고 사업도 하고 싶은데 안 되네.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그게 엄청 많아. 내가 기획을 할 거라 생각을 했어. 난 엄청 큰 기획을 해서 이게 엄청 크게 대대적으로 막 광고도 나가고 이럴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어서 힘들지. 자, 그러니까 신입 때는 내가 당장 바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맞아. 실제로 해보다 보면 이게 또 안 되거든. 맞아. 그럴 때 되게 첫 번째 고비가 오는 것 같아. 그래서 아 내가 원래 생각했던 일하고 다르다.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잡일이야. 그치. 근데 하고 싶은 일은 기획이나 뭔가 큰 일을 하고 싶어. 맞아. 그러다가 현타가 와서 한번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한 2, 3년 차쯤 됐을 때 그 너 친구처럼 그냥 일 자체에 대해서 현타가 오고 그치. 약간 지친다 뭐 이런. 지친다. 이걸 내가 한 20년 동안 해야 되는데 재밌나? 이런 생각들. 그래서 막 우리끼리 얘기한 13579로 온다고 이제 막 2년마다 한 번씩 온다. 맞아. 그래서 그런 회사 생활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퇴사를 하고 싶어질 거고. 근데 이때 이제 퇴사를 고민을 할 때 이제 머리를 붙잡는 어떤 생각들 이런 거지 이제. 나가서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 받아줄 땐 있을까?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의 내가 이 일을 계속해서 했을 때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거랑 그만뒀을 때의 기회비용 이거를 좀 비교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. 내가 이 회사에 계속 있으면 그래도 몇 살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만약에 이제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제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완전히 없어지니까 맞아. 그거에 대해서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나 같은 경우는 주변 직원들하고 불화가 있을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일보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말이 많잖아. 그치. 나도 그래서 일 자체보다는 사람이 되게 힘들게 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. 맞아. 별의별 에피소드들이 많잖아. 그 상사의 그 부조리 같은 것들이 정말 많아서.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부조리한 행동들도 있고 정말 그냥 사람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맞아. 성향이 안 맞는 경우도 많고. 맞아. 동규 씨는 회사 그만둘 때 어때? 상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 좋았습니까? 저는 한 직장 생활을 4년 깔끔하게 2년 시켰거든요. 2년 때 딱 오더라고요. 2년 때 딱 퇴사해야겠다. 딱 2년 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사의 불화가 한 70% 정도 된 것 같고 30% 정도는 더 벌 수 있을 것 같다.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. 이 돈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너무 적게 받는다. 보통 상사와의 불화와 뭐 이런 갈등이라고 하면 되게 보고 있는 방향이 다른 게 많아. 맞아. 나는
그래도 나름대로 책임을 갖고 있는 직책이었는데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막 100장 정도의 이 사업 계획서라든지 뭐 프로모션 계획 같은 걸 좀 짜가지고 디자인 시간도 짜가지고 줘도 그걸 내가 정말 잘 깔아줘도 이거 여기 이렇게 가지 잡고 이러면 애초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방향이 틀어지고 그걸 처음에는 알았어요. 뭐 대표님의 그 의견이니까 대표님 말대로 틀어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. 그럼 그 근본적인 내 물음으로 돌아가지. 아, 내 방식대로 했으면 내 노동력 1년 동안 갈 일 동안 이 다른 방향으로 내 1년을 갈지 말고 내 방향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어서 그냥 내 방향대로 내 맘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마 개인 사업자를 시작한 게 개인 사업자를 시작하게 되었지. 나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나는 조금 운이 좋은 직장에도 있어봤고 진짜 쓰레기 같은 곳에도 한번 있어봤거든. 근데 쓰레기 같은 곳은 사실 인턴을 했던 거라서 정확하게는 뭐 직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그 주변 동료들이었어. 그러니까 동료들이 너무 그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. 그 너무 뒷담화를 너무 많이 하고 서로 계속해서 이제 뭐 견제하고 물론 이제 취업이 하기 전이니까 이해를 하는 면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조직 생활을 하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.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그래도 좀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프리랜서라던가 전문직이라던가 뭐 이런 거를 되게 하면은 이런 좀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내 친구들 이제 로펌 이런 데 들어간 애들 얘기 들어보면 뭐 그냥 똑같은 것 같아. 맞아. 사람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불협화음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것 같아. 직원의 맞아. 삶을 살게 되면. 그리고 주로 상사와의 불화 생각해보면 입장 차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잖아. 그지? 그러니까 너가 아까 얘기한 그거랑 비슷한데 맞아. 보고 있는 방향이 다르다는 게 좀 이런 것 같아. 관리자로서 직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과 그 밑에서 그냥 지시를 듣는 사람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제 서로 계속해서 불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. 아무래도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떤 직원을 계속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지시로 가기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뭐 모든 게 다 이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좀 그런 입장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. 맞아. 그래서 이제 퇴사를 고민하게 되지. 사실 모두가 사직서를 풀고 있잖아 마음속에. 그치. 상사와의 불화 그리고 뭐 내 일의 적성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계속 품고 있을 수밖에 없지. 사직서. 맞아. 그래서 불확실성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보통 애들한테 질문하는 게 있거든. 너가 만약에 무조건 나와서 월천을 벌 수가 있어. 그러면 회사 그만둘 거니 안 둘 거니? 라고 하면 보통 그만둔다고 해. 그치. 당연한 거 아니야? 단지 나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이거 같아. 내가 회사 나와서 잘 될 가능성이 있으면, 잘 될 확신이 있으면 나오는 거야. 아무런 걱정이 없지. 고민할 게 없어. 고민할 게 없어. 잘 될 것 같은데? 이런 생각이 들면.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두려움.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잘 될 수 있을까? 물론 상사와의 불화.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거. 근데 주로 상사와의 불화로 인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보기엔 이직을 하시더라고. 나와서 사업을 차린다기보다는 이직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고 그 상사가 없는 곳으로. 그렇지. 그러고 나머지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거나 뭔가 버는 돈이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뭐 일의 적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일을 안 좋아해가지고 그만두고 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언제 그만두는 게 바람직한가? 그때 박 변호사가 보기엔 언제 퇴사를 딱 판별해주면 좋을까? 죽기 직전? 아니 나는 이게 농담이긴 한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로 죽기 직전.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다니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야. 너무 싫은 거지 여기에 다니는 게 진짜 극혐인 거야. 그리고 그때쯤이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? 맞아. 제가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그 퇴사를 판별. 이제 그만둬도 돼. 고생했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정도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일어났을 때 욕을 하는가. 일어나면서 시발하면서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시발하면서 일어나면 퇴사를 해야 된다. 내가 그런 적 있거든. 나도 모르게 눈 뜨자마자 욕을 해. 이 정도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영혼이 갈려버린 거거든. 그치. 이게 이제 회사에 더 있으면 이제 영혼이 망가지는 수준에 이른 거지, 이제. 자아를 잃는 수준. 이게 그 지경이 되면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, 진짜. 그리고 잔병 치레가 좀 심해진다. 이제 병원을 안 가면 안 될 정도 된다. 버틸만 해, 어느 정도. 맞아. 이걸로 먹어도 괜찮거든. 근데 어느 순간 이게
나도 모르게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 되면 이건 좀 고민해봐야 돼. 맞아. 몸을 망치는 거니까. 그리고 이게 좀 일반 무슨 직장인 사춘기처럼 오기는 하는데 그 회사 다닐 때 되게 무기력해질 때가 좀 많잖아. 그치. 아 근데 그 타이밍이 되게 애매해. 그러니까 어떤 좀 시간 지나면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나마 기준으로 잡은 게 진짜 이 회사 계속 다니면 진짜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또 쉽게 그만두는 건 또 아니니까. 그치.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사실 손절하는 방법? 사람이 살면서 정말 손절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난 되게 큰 인생의 팁이라고 생각하거든. 어떤 일이든지 손절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뭐 결단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자기가 죽겠으면 진짜 이 회사 손절할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 될 것 같아. 맞아. 그러니까 고생을 너무 많이 하다가 진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라고 하면은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그냥 다니는 걸 우리도 추천을 하긴 하지. 퇴사 판별기라는 우리 컨셉도 사실 이런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.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. 친구들도. 근데 그게 언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가. 그러니까 퇴사를 그리고 언제쯤 결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시작한 거잖아. 그리고 그 결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.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.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는 사실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퇴사 판별기 컨셉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드리는 정도지 사실 결국에는 자기가 판단하는 거거든. 근데 아무리 그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죽기 직전 그리고 너가 말했듯이 진짜 이제 일어나면서 시가를 외치면서 일어날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래야지 이제 그 고민을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서 나도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다면 나 이제 조직 생활을 그만 내가 혼자 나 스스로 자급자족을 해보겠다. 나 스스로 내 서비스를 팔아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은 부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맞아요. 꼭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하면서 진짜 내 서비스가 통하는지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. 맞아. 내가 만약에 디자이너다? 진짜 한번 팔아봐야지. 그리고 이게 정말 팔리는지를 테스트해보면서 어느 정도 팔리면 그때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맞아. 그래서 그게 가장 안전하고 또 빠른 방법이기도 한 것 같고. 맞아. 이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내가 죽겠다. 그럼 이제 자소서 쓰기 시작하면 되지. 그치. 그러면서 좀 리프레시도 하고 나 빨리 자소서 잘 써서 옮겨야지라는 생각으로도 다닐 수도 있으니까. 맞아. 그래서 이직을 위한 퇴사랑 확실히 사업을 뭔가 해보고 싶어서 하는 퇴사는 많이 다르긴 하지. 많이 다르지. 그래서 진짜 이직을 위한 거는 뭐 그냥 사실 회사 다니면서 보통 다른데 취업 준비하잖아. 그치. 뭐 연차 쓰고 면접 보러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. 근데 사업이라는 건 이제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낭떠러지거든. 이제 더 이상 다른데 갈 데가 없어. 그리고 꾸준히 나오는 이 월급의 힘을 사실 나는 아직도 느끼고 있어. 내가 그 200만 원, 300만 원의 확정 월급이 맞아. 얼마나 대단한지는 안 겪으면 모를 거야. 멘탈이 나가지.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게. 나는 좀 더 많긴 한데 이제 일반적으로 월급을 막 2, 300 받는 거 대비 한 번에 1,000만 원, 2천만 원 번다. 이걸 하면 훨씬 더 자금 유동성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이 월급 2, 300이 훨씬 더 쉽다는 거야. 미래 계획이. 그치.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또 이제 돈의 속성이라든지 뭐 돈이 어떻게 돈의 속성이라든지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보자. 맞아.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결론을 내자면 퇴사를 고민하는 이유는 가지각색이잖아. 근데 그 퇴사를 고민을 할 때 그 기준이라는 거가 굉장히 주관적인데 결국에는 자기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정도의 수준에 왔을 때 고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. 그치. 그냥 나는 좀 이런 생각을 해. 그냥 적성이 안 맞는데? 그래서 그만둘까? 아니면 이직을 할까? 이런 고민을 하는 것도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. 단지 나쁘지는 않지만 그게 그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자기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몰두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거든. 그치.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 진짜 힘들게 뭐 노력을 해보고 나서 퇴사를 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설정한 게 진짜 영혼을 갉아먹는 수준이 되거나 그치. 아니면 정말 뭐 몸이 망가졌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더 이상은 진짜 이거는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고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. 맞아.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맞습니다. 저희 오늘은 그럼 이제 퇴사를 왜 고민하는가? 그리고 언제쯤 그 퇴사에 대한 진짜 진지한 고민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지. 맞습니다.
그래서 뭐 향후에 어차피 이제 저희가 또 계속해서 포스트 올릴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이런데 퇴사하는 게 옳을까요?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뭐 아래 이메일을 써놓고 댓글을 써놓을 테니까 뭐 항상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